많은 분들이 전정을 하면 무조건 이제 전정 가위 가지고 와서 자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많은 농가들이 블루베리 비료 관리에 있어서 블루베리가 비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많아서 비료 양이 너무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생육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3kg 이상 5kg 그 정도까지 더 가면 좋지 않을까. 반갑습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고재권입니다. 네. 소장님, 제가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그 전국으로 이제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여러 작물 접하고 있는데 블루베리를 접하면서 그 여러 전문가분들 많이 만나고 다녔지만 소장님처럼 학식이나 뭐 이런 필드 경험이나 다 두루 겸비하신 분을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블루베리 하면은 전지전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명확한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블루베리 전정 이제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이제 전정은 이제 하계 전정 그리고 동계 전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계 전정은 이제 보통 잎이 있을 때 전정.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과수들은 보통 뭐 복숭아나 이런 것들은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이제 보통 하계 전정을 하죠. 근데 블루베리는 어떻든 우리나라가 이제 시설 재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노지 재배도 많이 있는데 이게 매뉴얼을 참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블루베리 시설 재배에서 굉장히 일찍 조기 가온에서 이렇게 재배하신 분은 수확이 2월 달부터 3월 달에 수확을 하시는 분이 있고 보통 4월 달, 5월 달까지 보통 시설 재배에서는 5월 달까지 이렇게 수확을 하시는데 수확을 하자마자 강전정을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기 가온에서 일찍 들어가신 분은 그만큼 이제 전정 시기가 빨라질 거고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이제 수확이 끝나고는 나서 해야 되니까 조금씩 늦어지겠죠. 중요한 것은 전정이 우선이 아니라 적정한 블루베리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의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 시비 관리를 잘해서 나무가 정상적으로 커 있어야지 그 다음에 전정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많은 분들이 전정을 하면 무조건 이제 전정 가위 가지고 와서 자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양수분 관리를 잘하고 적정 조건에서 나무가 잘 키웠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좋은 품질의 열매를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잘라내고 솎아내거나 아니면 절단을 하거나 이런 이제 2차적인 조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많은 농가들이 블루베리 비료 관리에 있어서 블루베리가 비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많아서 비료 양이 너무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생육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시설 재배하는 농가들은 이제 시비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나은 편인데 노지 재배에서는 특히나 문제가 많고 그리고 시설 재배 농가들도 블루베리가 우리나라가 재배 적지가 거의 얼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배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화분 재배, 백 재배, 가두리 재배, 뭐 기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베리 전용 화분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식재를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렇게 나무를 굉장히 잘 키울 수 있는 것이었고 또 우리 농가분께서 시비 관리나 이런 부분들 블루베리 전용 비료를 통해서 시기에 맞게끔 계속 관리를 해와서 이렇게 화분화나 그리고 나무 이렇게 생장이 잘 된 걸로 보입니다. 식재한 지가 2년 정도 된 거잖아요. 이식해 있다고. 예, 그렇죠. 2023년도에 여름철에 이식하고 나서 지난해 2024년도 1년을 여기서 이제 더 키운 거죠. 근데 수세가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뿌리 근권 형성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에다가 두 번째로 시비 관리. 그렇게 잘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잘 클 수 있는 거죠. 높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렇죠. 이 화분의 높이가 일반 화분보다는 높아요. 지금 55cm고 화분의 가로 세로 90, 90 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가들에게 추천하기에는 이제 화분의 단가도 비싸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나온 모델은 이제 70, 70짜리로 해서 한 이제 16,000원, 17,000원 그 정도에 판매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권장한다면 이제 그런 형태로 농가들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아직 현직에 계시잖아요. 네. 근데 소장님께서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블루베리 컨설팅 하시고 계시면서 네. 은퇴를 하시고 나서 뭔가 이렇게 시범포 개념으로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농장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럼 여기 지금 농장주분께서는 뭐 많은 도움 받고 계시는 중인가요, 소장님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 소장님하고는 인연이
제가 이제 현직에 지금 퇴직을 했습니다만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이런 비슷한 일도 같이 좀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 인연이 돼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항상 저는 이제 퇴직하고 나서 좀 이런 농업 분야에 뭘 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서 했는데 마침 좋은 인연이 생겨서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스승님을 잘 만나야지 시행착오하고 이런 게 다 금전적인 거랑 결부되거든요. 소장님이 딱 FM대로 그 가이드를 주시니까 너무 농장이 지금 수세도 좋고 이거 지금 2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수세도 좋고 성목이 거의 된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농장 찾기 쉽지 않거든요. 품종이 뭐뭐 심겨져 있는 거죠? 품종이 총 3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저 가에가 네. 지금 인디고고요. 네. 그리고 이 가운데 내주는 스타. 스타. 그리고 여기는 지금 신틸라. 진틀라. 그리고 이제 나무 별동에 또 신틸라 품종이 한 150 정도 좀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여기는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되는 한 거죠? 800여 평 정도 됩니다. 주스는 그럼 몇 주나 돼요? 한 800, 정확하게 867주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소장님께서 다 이렇게 식재하는 것부터 다 보셨을 텐데 지금 상태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상태는 이제 굉장히 그래도 양호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면적과 평수, 이제 식재 주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농업 기술이라는 것은 많이 식재를 해서 이렇게 많이 딴다는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미식 재배하는 게 결코 이게 작물에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식물이 일을 하고 하려면 광합성이 중요한데 너무 미식 재배를 하게 되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시설 같은 경우는 노즈보다는 광투과량이나 광량이 훨씬 더 부족하거든요. 그런 조건에서 미식 재배까지 한다면 역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만큼 이제 면적이 확보가 되니까 이 나무의 또 신칠라도 약간 개장성인데 훨씬 더 나무가 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는 노지보다도 이제 잿빛 곰팡이병 발생 우려가 굉장히 높은데 식재 간격을 좀 넓게 해줌으로써 그런 또 병 발생 그런 문제점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어떻든 가원 조성을 할 때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초기에 이제 이런 화분 재배나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는 있죠.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시행착오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비용을 절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지 못하고 모르고 이렇게 재배하고 또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듣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 상당히 좀 과다하게 좀 광고가 되고 뭐 엄청나게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현실과 좀 거리가 떨어진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란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현실에 맞게끔 이야기가 돼야지 지나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오히려 더 시행착오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가원은 우리 이제 농가분들께서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제 나름대로 블루베리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직접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모델을 또 하나에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 농장은 제가 컨설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좀 외람되지만 이런 성목이 됐을 때 네. 몇 킬로를 생산량으로 목표치를 세우고 하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국내 일반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블루베리 중상위 농가의 수확량을 조사를 해보면 10아르 300평당 한 45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당 한 1.5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외국의 사례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주당 3kg 정도 수확량만 올려도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보지 않을까? 상품성 있는 과일로. 근데 이제 그건 1단계 목표고 얼마나 이게 조건에서 잘 키우냐에 따라서 3kg 이상 5kg 그 정도까지 더 가면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어떤 사람 뭐 7kg 10kg 이야기 하는데 그건 너무 과다한 거고, 그리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품질이 같이 올라가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일의 사이즈가 더 작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오히려 더 수확하는데 인건비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출하했을 때 가격을 고품질이면 뭐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는데 품질이 중품질로 떨어지면 가격이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조건
생산량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나라 블루베리가 앞으로 경쟁력 있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면 생산량은 기본 조건, 적정 기준에서 맞추고 품질을 어떻게 하면 고품질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과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블루베리가 앞으로도 10년, 20년을 경쟁력 있는 과수로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많은 사례들을 보고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샤인머스켓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가격이 폭락하는지, 샤인머스켓이 뭐 중량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도나 이런 품질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샤인머스켓 농가들의 그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 블루베리 농가들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우리 블루베리 농가들은 정말 외국산에 비해서, 외국에서 지금 생과나 냉동과가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국산 블루베리가 무농약 재배에서 안전하면서 신선하면서 정말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낸다면 어떻든 우리는 농가들에게 정말 소득 작목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작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